네, 진성준 의원입니다.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임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1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대체로 동일한 사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압수수색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렇게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은 수사가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뭐 원칙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압수수색이 조금 많아진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1%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의무화된 구속영장 발부율은 82%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훨씬 더 많이 발부되고 있지요. 근데 더구나 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일 사건, 동일 대상 안에서 계속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도 그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임의적 대면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예.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올 2월 달에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혹시 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 규칙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 제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아직도 논의 중인 게 그게 규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 사항이어서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네. 아니 대법원이 그런 점들을 충분히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 소관 시행령인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예 형사소송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견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아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거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확한 내막을 아직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판사가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뭐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한다거나 또는 뭐 검사를 불러서 신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판단하자라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는 사람을 이제 누구를 부를지를 이제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당초 안에서 후퇴해서 말하자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그 제한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직 정돈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이네요. 예. 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밀행성이나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런 임의적인 대면 심사 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규칙은 대법원장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을 통해 가지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임의적 대면 심사 제도도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다고 해요. 역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도 오래전서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검찰이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들로서도 걱정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또 어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을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실하게 상세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분들은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그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가 도입된다거나 또는 무슨 대면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꼭 힘세고 돈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국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운영상 혹시 그런 폐단이 생기면 어쩔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진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